안녕하세요 여러분. SANGM 뮤즈TV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바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완전 해설 시리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완전 정복 제1화 제1조 목적.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소방시설업 등록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현장에서 일하는데 법 조문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 자격증 공부는 했는데 실무에서는 뭘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 바로 그분들을 위해 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법 조문 하나하나를 실무 현장 경험과 함께 풀어드릴 거예요. 딱딱한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바꿔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파트 1 이 법 왜 알아야 할까요? 매년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수만 건씩 발생합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설치를 담당하는 소방시설업체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과연 어떤 업체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소방시설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이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담겨 있습니다. 실무 TIP 이 법을 이해하면 업체 등록 요건부터 실제 공사 절차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단순히 법 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를 이해하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파트 2법 체계부터 이해하자. 모법과 시행규칙의 관계.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법 체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법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행규칙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 체계 3단계 구조. 구분 명칭 제정 주체 역할. 소방시설공사업법 모법 국회 기본 원칙과 큰 틀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 법률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불영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세부 절차서식 규정.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법은 회사의 사규 큰 원칙만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사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부 지침서. 시행규칙은 실제 업무에서 쓰는 양식과 절차표입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쓰이는 가장 실용적인 법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등록 신청서 양식부터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이 시행규칙에 담겨 있습니다. 실무 TIP 자격증 시험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법 체계를 이해하면 이런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파트 3 제1조 목적 원문 분석. 원문 조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원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딱 한 문장이죠? 하지만 이 짧은 한 문장에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키워드 3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키워드 분석. 키워드 위임된 사항. 위임된 사항이란 무엇일까요? 모법, 즉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가 만든 법이 이 부분은 시행규칙에 맡길게라고 권한을 넘겨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법률 용어로 위임이라고 합니다. 실무 TIP 위임입법은 현대 법률 체계의 핵심입니다. 국회가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행정부 규칙에 위임합니다. 키워드 시행에 필요한 사항. 두 번째 키워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임받은 사항 외에도 법을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 신청서 양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첨부, 서류는 무엇인지, 처리 기간은 얼마인지 이런 행정 절차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키워드 행정안전불령으로서의 지위.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불령입니다. 즉,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보다 훨씬 빠르게 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현장의 현실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의 시행규칙은 비교적 자주 개정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항상 최신 개정본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고 KR을 즐겨찾기에 등록해두세요. 파트 4 목적 조항이 왜 중요한가? 법 해석의 나침반. 제1조 목적 조항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무에서 목적 조항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목적 조항은 법 전체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목적 조항의 세 가지 역할. 법 해석의 기준. 어떤 조문의 의미가 애매할 때 법 해석의 첫 번째 기준은 목적 조항입니다.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조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법적 판단의 기본 방법론입니다. 적용 범위의 경계선. 어떤 상황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도 목적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이 규칙이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으니 그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이 규칙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경계선이 생기는 거죠. 시험 및 민원 대응의 근거. 자격증 시험에서 목적 조항 관련 문제는 단골로 출제됩니다. 또 현장에서 민원인이 이 법이 왜 이렇게 돼 있냐고 물어볼 때 목적 조항을 이해하고 있으면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 TIP 시험 대비. 포인트 제1조를 그대로 암기하기보다 위임사항과 시행필요사항이라는 두 핵심 키워드를 이해하세요. 보기 문항 중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선택지가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파트 5 현장 실무에서 이 조문은 어떻게 쓰이나?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실제 현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상황 소방시설업 등록을 처음 준비하는 경우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싶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처리 기간은 얼마인지 이 모든 것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조의 목적이 바로 이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죠? 실무 TIP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기술 인력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차차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상황 감리원으로서 법령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저처럼 감리원으로 일하다 보면 공사가 법령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이 시공이 시행규칙 어느 조항에 근거한 건가? 를 파악하는 것이 감리의 핵심입니다. 목적 조항을 이해하면 어디서부터 법령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황 민원 대응 및 행정처분 불복. 간혹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할 때 이 처분이 시행규칙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를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제1조의 목적 조항이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주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파트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구조 미리 보기. 마지막으로 이번 시리즈의 전체 구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 다룰 내용들입니다. 화수장조 범위 주요 내용. 제1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 제2화 제1장 제2조정의 핵심 용어 완전 정리. 제3화 제2장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 등록 요건 앤드 기술 인력 기준. 제4화 제2장 계속 등록 신청 절차 앤드 구비 서류. 제5화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착공 신고 완공 검사하자 보수. 제6화 제4장 소방기술자, 소방기술자, 자격 배치 경력 관리. 제7화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협회 설립 및 운영 규정. 제8화 벌칙 과태료 및 별표 행정처분 기준 완전 정리. 각 화마다 해당 조문의 핵심 내용과 실무 적용 사례를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시리즈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소방시설공사업 전반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실무 TIP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트 7 오늘의 핵심 정리 3줄 요약. 1. 시행규칙은 모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안전부령입니다. 이제 1조 목적 조항은 법 해석의 나침반이자 이 규칙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경계선입니다. 3. 실무에서는 시행규칙이 가장 직접 활용되므로
항상 최신 개정본을 확인하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시행규칙은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둘째, 제1조 목적 조항은 법 전체를 해석하는 나침반입니다. 셋째, 시행규칙은 현장에서 가장 직접 쓰이는 법령이므로 항상 최신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60초 핵심 포인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단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시행규칙은 현장에서 가장 직접 쓰이는 법령입니다. 등록 신청서부터 검사 절차까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둘째, 제1조 목적 조항은 법 해석의 기준점입니다. 애매한 상황이 생기면 목적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셋째, 시행규칙은 자주 개정됩니다. 항상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고 KR에서 최신본 확인 필수. 자세한 내용은 장편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법 조문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제2조정의 조항을 다룹니다.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 유지관리 이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완전히 정리해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질문이나 현장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SANGMUGTV였습니다.